안녕하세요. 이서구의 주식 이슈 이서구입니다. 오늘 이슈 바로 이 종목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하루를 또 꾸며볼 텐데요. 바로 이 시간은 시장, 증권 시장의 화두가 되는 종목,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시장 전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학 개미 운동을 벌이고 계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소위 재미 좋으십니까? 저는 하여튼 좋아서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주식 투자가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마음의 여유, 돈의 여유 둘 다 있어야지 주식 투자는 성공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개인 중심의 이 증시 앞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 저는 크다고 보니까요. 힘내시죠. 자, 오늘 시작을 해보죠. 오늘 시작은 역시 미국 시장 상승 영향에 의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중국 증시도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하락 전환했죠. 삼성전자,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연이어서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 전환하면서 오히려 시장 전반적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원인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 탈피를 한번 시도를 했는데 내일 모레 목요일이 옵션 마감일이죠. 상승, 즉 이 박스권 위쪽은 투자 주체, 이 외국인 기관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코스닥은 거의 보합선이죠. 코스피는 1%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보합선 마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흐름이 나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계속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주변 환경부터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긍정 요인부터 가보죠. 미국 특히 나스닥이 아주 좋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가서 오늘쯤은 한번 쉴 수 있다라는 정도. 그런데 신고가 행진을 하니까 역시 추세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죠. 그리고 중국 증시가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 변동성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끝난 시간은 아닌데 여전히 상승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 한번 보시죠. 외국인이 어제 그제에 이어서 대규모 매수로 견인을 했습니다. 경제지표 미국도 양호하고요. 중국도 양호하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중국에서 소비 진작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소비 진작 정책이 발표가 되면 중국 경제지표는 또 좋아질 것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선춤의 세력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이거는 설설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증시를 견인하면서 더 끌고 올라갈 거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지수대를 제시를 하고는 있다라는 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주변 증시 약간 변동성은 있습니다. 일본, 홍콩. 그런데 환율 오늘 조금 올라갔는데 이거 가지고 불안정하다 하시면 생각하면 안 돼요.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 혹은 이렇게 아래로도 그래요.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 안 좋은 거예요. 환율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도 천천히 움직이는 거는 오히려 안정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는 환율이 안정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서 언제까지? 우리나라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언제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봉쇄, 국경 봉쇄 이런 것이 다 열릴 때 환율 영향으로 실적이 일단 좋아져야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객 예탁금, 즉 주식을 사겠다고 증권사에 돈을 집어넣은 돈이 여전히 45조 6천억 정도, 어제 기준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48조 원도 넘어선 상태가 됐었는데 조금 줄었죠. 하지만은 아직도 45조 원이에요. 여전히 유동성 환경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 미국, 경기 부양, 그리고 유동성 부양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동성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미중 마찰, 정치, 경제, 뭐 이유 다 갖다 대죠. 왜 그러죠? 정치적인 분야에서 먼저 트럼프가 재선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라도 지금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홍콩 보안법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아니라 중국 땅이잖아요. 예, 뭐 하여튼 간섭을 하고요. 그리고 뭐 보안 문제로 인해서 화웨이 또 제재를 한다고 하고 뭐 하여튼 계속 제재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코로나는 너네 때문이야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 마찰 부분이 이 경제 쪽으로까지 번지지는 아직 않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장중 변동성은 이 미중 마찰 문제로 인해서 단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과 코로나 재확산, 지금 뭐 미국에서는 계속 폭증인데 그래도 나스닥은 올라가죠. 왜 그렇죠? 경제 상황 안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좋은 경제 지표, 그리고 정부에서는 계속 돈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 유동성 장의 기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결국에는 오히려 유동성을 푸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이 지금은 유동성에서 뒤덮고 있다. 아직까지 유동성 장세 유지가 된다. 언제까지?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두 번째, 선물 옵션 분야에서 대규모로 특히 외국인, 그 다음이 기관, 하방 포지션을 점점 쌓아가지고 진짜 한 부대가 될 정도의 포지션이 나왔을 때 그때 준비하셔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아직 그런 움직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잠깐 보죠. 오늘 기관 4,600억 매도를 합니다. 외국인 4,000억 매도를 합니다. 엄청 매도한 거죠. 거기다가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2,200억. 거래소로 환산하면은요 거의 1조라고 생각해도 돼요. 거래소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매도를 했는데 다 개인이 받아줍니다. 그런데 하방 포지션을 짜고 있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동성 환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변동성 요인 단기적으로 있다. 내일 모레 옵션 마감일이기 때문에 자기네 포지션에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변 환경 좋아,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좋아하는데도 밀어서 내린 흐름. 물론 신문에는 그럴 겁니다. 그러한 부분보다는 뭐 이미 예견된 실적 뭐 이러면서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 오늘 떴으니까 팔아.
근데 그거보다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모레 옵션 마감일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지만 여기 연기금 보시죠. 장중 변동성은 누구 때문에? 연기금 때문에. 오늘 매도 2천억이에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등 없이 밀리는 거래소 현상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잠깐 보죠. 이런 현상 안에서 유동성 환경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시죠. 바로 여기 느낌표를 누르면 바로 어제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투자 전략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소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박스권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스권 전략은 뭐예요?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고 하단에서는 매수를 한다. 이게 박스권 전략이라고 그랬죠. 어떻습니까? 2200 위로 넘어서니까 2220 정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2200 넘어서니까 음봉이 나와요. 이것도 옵션 마감일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2100 한 40선에서는 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50 아래. 그러니까 내일 미국 시장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정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내일 어느 정도 조정 나오겠죠. 이럴 때를 기회로 저가 매수도 괜찮은 흐름이 코스피에서는 괜찮다. 왜? 유동성 장세, 아직도 유동성 환경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박스권 전략이란 뭐냐? 위, 아래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않고 위에서는 매도하고 아래에서는 매수하는 전략이다. 당분간. 제가 그랬죠. 한 번쯤 더 있을 수 있다. 거래소. 다만 종목별 장세, 실적 시즌이 왔기 때문에 실적 예상치가 좋은 종목들이 좀 활기를 치고요. 그리고 테마별로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떤 종목 사이대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죠. 그쪽으로 돈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오늘 같은 이런 장에서도 나온다라는 거죠. 종목별 장세로 보셔도 됩니다. 바로 어제 삼성전자가 문제야. 바로 이 부분까지가 어저께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한 템포 더 늦춰서 가느냐 아니면 한번 이익 실현하고 다시 보느냐 이런 것이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될 겁니다. 여전히 장은 저는 좋게 보니까요. 다만 코스피 대비 코스피는 아직 박스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코스닥은 제가 위에 상단을 안 그려놨잖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가 이룰 가능성이 크다. 그냥 보합입니다. 0.1%. 그런데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는 1% 하락이에요. 상대적인 강세. 왜 그럴까요? 이슈가 있으면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테마별 장세가 또 나타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고점 계속 근처에서 얘는 움직이고 있죠. 오늘도. 종목별 장세, 유동성 장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를 갖다 선취해서 좀 기다려서 급등할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으로 선취매를 해놓으세요. 좀 물리면 어때? 며칠 지나면 올라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바이오, IT, 중국 관련주, 또 모 관련주 몇 종목 떨어질 때 사가지고요. 조금 밀렸어? 그럼 좀 더 며칠 가져가. 급등해요. 순환매로. 그럴 때 한번 팔고 이런 전략도 코스닥 테마주 매매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 안에서 코스닥은 제가 보기에 이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5일선 타고 또 이렇게 쭉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개인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투자 전략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제 제가 관심주로 지난 금요일인가요? 관심주로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날 방송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NHN 한국사이버결제인데 한국을 빼먹었네요, 제가. 예,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예, 한국이죠. 사이버결제 투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매수하신 분들 위해서 복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추세를 탔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투자 포인트는 뭐예요? 미국 시장에서 비슷한 종목, 비슷한 테마에 엮인 종목 대장주들이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움직였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안 움직였어요. 그런 가운데 거래량 바닥에서 양봉이 나왔다. 음봉이 났으면 아래쪽일 텐데 양봉이 나왔다. 그럼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랬죠. 기술적 분석에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점차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전자결제 많아지겠죠. 집에서 뭐 택배 시키고 음식 시키고 배달. 다시 한번 이 언택트 관련주로 움직이는 흐름이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들 종목 움직이는 것 같이 NHN 사이버 결제도 대장주였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하고 접근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9% 가까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무료 회원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무료 회원께도 이 종목은 문자를 드렸습니다. 56,600원 수준 왔었을 때 56,600원 수준 왔었을 때 바로 여기죠. 어제 왔었을 때 무료 회원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예, 56,600원 수준에서 매수. 그러면은 지금 10% 수익이죠. 이거 짜잘한 종목 아니에요. 시가총액 상당히 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우량주. 그리고 성장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어요. 무료 회원께도 문자를 드려서 매수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6만 원을 한번 돌파를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지고 가시는 전략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보면은 55,000원 아래 권역이라면, 예, 또다시 접근 없는 분들은 접근하셔도 되겠다. 그러면 한 2% 하락인가요? 그렇죠? 2% 정도 하락이네요. 55,000원 이하, 49,000원 사이. 요 정도면은 바로 요 권역이죠. 요 권역이면 매수 관심을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일진다이아 말씀을 드리죠. 일진다이아는 뭐죠? 소위 탱크, 가스통. 쉽게 얘기하면 가스통인데 무슨 가스통이야? 수소 탱크, 수소를 넣을 수 있는 가스통을 만드는 회사다. 물론 일진다이아 본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회사가 있죠. 일진복합소재. 거기에서 이 탱크를, 수소 탱크를 만드는데, 모멘텀은 지금 7월달 한 달 동안 유럽, 미국, 우리나라, 특히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수소차뿐만이 아니고 수소 경제에 대한 이슈가 심심치 않게 나올 거라는 부분,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모멘텀 거리는 뭐죠? 현대차에서 수소 트럭을 스위스에 수출해서 선적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미국의 니콜라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급등을 해가지고 이슈가 됐었죠. 니콜라 아직 수소 트럭 만들지도 않았어요. 생산도 아직 못해요. 내년에 생산할 거래요. 근데 급등했거든요. 아이템으로. 그러면 이미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 중에서도 이 수소 탱크 부분이 비용, 그 만드는 비용의 15%에서 20% 차지한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연료전지가 한 30% 이상 되고요. 이 수소 탱크 부분이 15에서 20% 되니까, 근데 연료전지 부분의 부품이나 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다 안 해요. 미국, 유럽, 일본 여기서 수입해서 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 일진다이아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일진다이아가 먼저 탑픽 퍼스트, 탑픽으로 뽑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요, 이렇게 장대 거래가 한번 섰죠.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아래로 안 내려가요. 이렇게 없던 거래가 나오면 아래로 대부분 내려가는데, 그럼 꼭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옆으로 기고 있어요. 박스라고 하죠. 이게 또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을 바로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도 무료 회원께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44,000원 이하 관심 매수. 44,000원 이하. 근데 오늘 44,000원 아래 43,500원까지 왔다가 올라갔거든요. 충분히 매수기에 줬죠. 많이 줬습니다. 시간도 충분히 살려요. 무료 회원께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뭐 이전에는 종목은 상당히 신중히 제가 문자를 드리기 때문에 뭐 잘 문자 발송을 안 하고 전략, 그리고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 시황에 대해서 문자만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요부 종목 이렇게 자신 있을 때는 문자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하면은 3,000원이니까 한 6%인가요? 6% 수익. 고점으로 생각하면은 5,000원이니까 10% 넘는 수익이죠. 고점으로 생각하면. 무료 문자 여기서 광고 잠깐만 하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옆쪽인가요? 옆쪽에 보시면 010 해가지고 휴대폰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무료 회원 가입 신청 전화번호입니다. 여기에 무료 회원 가입 신청하고 무료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무료 회원 가입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투자 전략,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 사이버 결제, NH 한국 사이버 결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진다이아를 무료 문자로 드렸는데, 제가 뭐 메일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메일 드리지는 않고, 제가 이거는 확실히 뭐 단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문자 드리니까 많이 신청 바랍니다.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문자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입 신청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진다이아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짧게 보지 않겠습니다. 신고가 행진 종목입니다. 신고가는 따라 붙어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 물량 소화도 한번 했거든요. 좀 더 길게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차적으로 한 6만원까지도 1차적으로는 뭐 그 이상 저는 봅니다만 1차 6만원, 2차 뭐 그 이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죠. 앞으로는요, 이 44,000원이 이 거래량이 매집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차트거든요. 44,000원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4,000원 아래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의 특징주의자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장 시작하기 바로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보냈습니다. 8조가 넘었죠. 원래는 기관이 제일 많이 써낸 증권사가 7조 정도 했어요. 1조가 더 많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약 15%나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내려옵니다. 이 이유를 어떻게 갖다 붙였냐? 특징조 해가지고 나온 뉴스들 보면은 일회성 수익 때문에 또 이게 또 올라가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갖다 붙인 거예요 다. 제가 보는 이 시장 실전적인 바로 이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 박스권 안에 아직까지도 놓고 가지고 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외국인 기관이. 왜? 옵션 마감일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그래서 다시 이 안으로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위적인 흐름이거든요. 인위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위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죠. 매수하기. 앞에 매물대도 있고 저항대도 있고 오히려 이 53,000원 아래라고 해야 되나요? 이 중간 정도 52,500원 3,000원 여기 정도에서는 오히려 적점 매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위적인 눌림이 아니라 누름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모레 만기일까지 외국인 기관이 상승 포지션을 조금 더 가지고 간다면 또 땡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상승 포지션을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오늘 누른 건데 내일 그리고 모레 지나면서 옵션 분야에서 상승 포지션을 어느 정도 갖췄다면 또 위로 또 바로 갖다 놓을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53,000원 아래 52,500원 수준? 뭐 그 정도 수준 2,500원 전후면은 오히려 점진적으로 저점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을 종목이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어차피 동학개미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제가 여기 저점 매수 말씀을 드렸죠. 길게 들고 가실 분들은 들고 가시라. 여기에서 매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길게 들고 가실 분들은 들고 가시라.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그대로 놔둔 거예요. 차트 안 지우고. 바로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걱정할 필요 없지 않나 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음고생 오늘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학개미 운동을 펼치는 투자자 개인 여러분. 네, 하지만 힘내시죠. 저는요 이 유동성 장은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나, 그리고 무너지려면 아직 더 진행되는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 기미가 보일 때까지는 정부의 정책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겠다라는 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그래서 이서구의 주식 이슈죠.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내일, 그러니까 월수금은 다른 채널로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시간으로 펼쳐집니다. 검색창에 이서구 주식 주도주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내일은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서구의 주식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